안녕하십니까.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. 일단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뛰는데 뚜렷하게 강한 어떤 변화는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좀 정체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. 아무래도 설 연휴 이후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는 관망세도 뚜렷한 흐름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그래도 종목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조금 있다가 오후 2시에는 기아차의 또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.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도 오후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를 하시면서 오늘 장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번에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어떤 쪽에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실적이 잘 발표된 기업들에 대한 변화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아마 이 부분은 실적 발표가 모두 다 끝난 후에 제가 한번 더 준비를 해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흐름들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와 함께 이제 먼저 어떤 실적 발표와 관련된 동향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. 일단 지금 4분기 실적들이 이제 막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69곳이 발표가 됐는데 2월 초 기준입니다. 컨센서스가 상회한 쪽은 한 37%밖에 안 되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까지 나오는 기업들의 속속된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비율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그래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워낙 4분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포함돼서 나오는 실적 동향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많이 낮았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. 그중에서 컨센서스 하회하는 것도 한 53% 정도 되다 보니까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또 실적이 부진한 것도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온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한 20% 이상 올라옵니다. 그만큼 올해 평균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는 당연히 좋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런 쪽을 봤었을 때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10% 이상 증가했던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은데 의외로 한 10%대 미만은 당연히 안 좋죠. 근데 10% 이상 감소했던 회사가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옵니다. 이게 왜 그럴까요? 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따라서 여파가 좀 컸던 종목들이 작년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았던 회사들이 일단 올해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쪽이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.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를 따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. 그래서 적자를 계속 보거나 아니면 차이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았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, SK이노베이션, 호텔신라 이런 쪽이죠.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바닥은 찍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덜 빠지고 오히려 주가가 반등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. 특히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.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2차 전지도 있겠지만은 정제 마진이 이제 바닥을 찍고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S-오일,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주가가 탄력을 받고 실적 발표 뒤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이 저점이고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유가가 오히려 우상향 쪽으로 나가고 있죠.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쪽이 또 하나의 섹터가 정유주 관련된 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밖에 철강 쪽이나 현대미포조선 또 조선 쪽이죠. 그리고 또 현대위아라든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어떤 자동차 쪽에 연관성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들이 경기 민감 쪽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덜 나왔어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쪽도 한번 좀 눈길을 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번에는 4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다 10% 이상 증가한 기업들을 한번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그쪽에 대해서 먼저 한 흐름을 보게 되면 금융주가 눈에 띕니다.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증가율 상당히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고 PR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배가 넘어가는 게 삼성생명밖에 없고요. 무슨 PR이 3배짜리가 아직까지 있네요. 이런 회사들도 포함이 돼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5배 이하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게다가 PBR도 보게 되면 1배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하나도 없죠. 그만큼 극심한 저평가입니다. 근데 왜 주가가 크게 반응을 못하느냐?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인 입김이라고 봐야 되겠죠. 정부가 아무래도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도 줄여라. 그리고 또 신용대출 줄여라. 그리고 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신용 너무 많이 쓰게 하지 마라. 이런 어떤 입김이 강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위축세가 좀 이어졌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는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긴 시각 쪽에서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라는 쪽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금융주 쪽에서 DB금융투자,
KB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자산 대비해서 상대적인 괴리감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 밖에 서비스 쪽에서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종목 생각보다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상황들인데 이에 따른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. 반도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또 포함됐는데 KM이라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. 실적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선방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은 이쪽이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던 구조가 반도체 쪽보다는 막상 방호복이라든가 이 코로나19 관련된 쪽에 수혜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이쪽에 또 치중되면 안 되겠죠. 코로나19 이후에는 반도체 쪽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은 조금 더 먼저 선방한 측면들이 있다는 점들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밖에 또 실적이 잘 나온 쪽에서 화학 쪽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. 태균케미칼 같은 경우는 탄산가스의 어떤 수요 부족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혜를 받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들이 좀 높고요. 그 밖에 테이펙스 같은 경우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쪽 이따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. 대한제강은 철강 쪽인데 건설 쪽에 포함시켰습니다. 철근이 높다 보니까 대한제강, 대림건설 모두 다 실적 양호하게 나왔고 어떤 자산 대비 저평가 흐름들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우주항공 쪽의 세트레가이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논외로 해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바이오 쪽에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도 건기식 관련된 쪽에서 충분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 밖에 게임 쪽의 조이시티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는데 기계 쪽에서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적 잘 나왔고 어떤 밸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거래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에 대한 숙제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. 특히 덕산네오룩스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왔고 앞으로 OLED 시장의 변화와 함께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시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에 어떤 차익 매물 쪽에서는 계속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 또 두 종목만 한번 꼽아봤습니다. 대표적으로 대한제강인데요. 또 갖고 나왔냐? 예, 또 갖고 왔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번엔 9월달 하반기 때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주가는 그때 말씀드린 거에 대비해서 한 7, 80% 올라왔습니다. 그래도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높다는 쪽에서 지금 현재는 아마 13,000원대 중반대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15,000원대 늘어갈 것 같고요. 실적 흐름들 올해 계속 양호하다.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한 12,000원대 부분까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계속 보유 전략 유효하다는 쪽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.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테이펙스라는 종목입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 추세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런 쪽에서 전자재료 관련된 쪽의 접합체 이쪽에 대한 흐름들 계속 양호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직전 고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갈 것 같고요. 한 35,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계속 보유 또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안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일단 그래서 오늘 4분기 관련된 실적 흐름들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마 또 마무리되게 되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. 여전히 실적과 관련된 쪽은 주가를 끄는 원동력이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흐름들 계속 개별 기업마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